있죠. 김세연. 네. 그다음에 노소영. 그다음에 박서윤. 그다음에 심규현. 그다음에 원하준. 그다음에 이상우. 그다음에 이정현. 최예준. 그다음에 현수연. 네. 그다음에 황형준. 그다음에 송정규. 이인석. 박성현. 김도훈이 안 왔고, 그다음에 서대문. 김준호. 자, 그 지수로그 함수를 푸시면 되고요. 오늘은 먼저 그 지수로그 방부 등식을 먼저 좀 끝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내고 가는데 혹시 그 앞쪽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앞쪽 부분 질문 있어요? 17번이요. 17번 알겠습니다. 17번. 자, 17번 그거 하고 넘어갈게요. 17번은 함수 fx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되게 잘 나오긴 합니다. 얘는 그래서 모의고사 잘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한번 보면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기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절대값 EX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이렇게 가서 이거 1일 때 2가 되겠죠? 이렇게 가서 2가 됐다가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얘는 y 이퀄 로그 2n의 x인데 로그 2n의 x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랑 만나는 점의 개수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an.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이게 2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얘가 2가 되는 게. 어차피 끽해봤자 그래프가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쓱 해요. 이런 식으로 쓱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지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 계속 이렇게 가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A1 같은 경우는 뭐냐면 n 대신에 1이니까 그러니까 y는 쓰고 로그 2의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몇 컴마 2를 지나죠? 4,2를 지나겠죠, 그죠? 4,2. 그럼 4,2니까 얘를 지나고요. 1,0은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쓱 갈 거니까 그럼 여기는 교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 나오죠. 더 이상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1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뭐냐면 4,2를 지날 거기 때문에 4,2를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A2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저기 2니까 y는 쓰고 로그 4의 x거든. 로그 4의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4,2를 지날 거예요. 4,2를 지났을 때는 3개인데 얘는 지금 몇 컴마 2를 지나요? 몇 컴마 1을 지나죠? 16 컴마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할 거긴 한데 만약에 6,2를 지난다고 보잖아. 6,2를 지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것 같지 않니? 6,2를 지날 때는 1개, 2개, 3개, 4개 몇 개가 몇 점이에요? 5개 아니? 몇 점이? 그렇죠? 그럼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5,2를 지날 때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쓱 지나니까 5,2면은 1개, 2개, 3개 몇 개? 4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4,2를 지날 때는 3개고요.
그다음 5,2를 지날 때는 4개고요. 그럼 6,2를 지날 때 몇 개란 얘기야? 5개.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16,2를 지나면 A2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했죠? 얘는 1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니까? 그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y는 쓰고요. 로그 뭐의 x가 된다죠? 얘는 6의 x가 될 거고요. 되니?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게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이고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4승이고요. 이쪽은 그러면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6제곱. 아, 6의 제곱. 돼요? 그죠? 아, 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4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얘는 뭐의 제곱?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의 제곱, 2를 지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A3을 쓸 때, A3 얘를 쓸 때는 여기서 몇 개를 빼면 되는 거죠? 한 개 빼면 되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2. 규칙을 찾는 거죠. 어머나? 그럼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거고, 여기 1 이렇게. 이쪽 마찬가지로 이쪽은 얘는 2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3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내가 AK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쪽은 뭐냐면 이렇게 처음엔 2고 그 다음은 4고 그 다음 6이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쪽은 2K라는 거를 제곱한 다음 뭐를 빼면 될 거라는 얘기야? 1을 빼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만들면 얘는 4K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7까지 4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고요. 얘는 생각보다 은근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딴 건 했고 쭉 넘어가서 지수로 방정식, 부등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삼각함수를 삼각 B부터 할 거예요. 삼각 B부터.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어떤 규칙을 좀 찾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기 합시다. 지수, 로그, 방정식. 진짜 딱히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든 지수든 공통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정방정식이야. 정방정식. 이거 형태야. 이 형태로 만든다. 이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거 아닐까? A의 fx 이퀄 뭐 A의 gx의 형태로 만드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 이퀄 로그 A의 gx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통일시킬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면 이쪽을 fx 이퀄 gx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fx 이퀄 gx라는 형태로 바꾸는데 여기는 주의할 건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무슨 조건이 있죠? 지읒수로 시작되고 수로 끝나는 게 있는데 지읒 조건 거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0보다 큰 걸 써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로그 쪽은 약간 진수 조건에 유의하시면 진수 조건에 유의한다. 그래서 뭔가를 통일시키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돼. 기본.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기본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쯤 더 해가지고 밑과 지수의 모두 변수야. 변수. 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는 그냥 양변의 로그 취합이야. 양변의 로그 취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그 54번 같은 거 있잖아. 54번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54번. 그래서 그 54번을 봤을 때 x라고 쓰고 로그 3의 x, 그죠? 이거 이퀄. 자, 이쪽은 이게 27 x3승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힌트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깜찍하게 막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좀 슬퍼진다는 게 뭐 슬프다기보다 x 약분해야지. x 로그 3에 x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쓰고 이거 이퀄 27이라고 써봤자 약간 좀 애매해진다는 얘기죠. 인생을 이런 거에 모험 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슬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발 지수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로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는 이겁니다. 밑이 예인 로그를 그냥 그대로 씌우시면 돼요. 밑이 예인 로그. 그래서 밑이 3의 로그를 씌우면 되니까 로그 3의 x니까 이쪽은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다 미시 3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3의 27은 3이고요. 플러스 얘는 3 로그 3의 x로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뭐냐면 이쪽은 같은 것이 반복될 때, 같은 것이 반복. 그러니까 여기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같은 것이 반복되면 이쪽은 치환이야,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정석에 나와 있는 그 있잖아, 말 있잖아.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 역겨운 말인데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진짜 디스거스팅합니다. 근데 그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약간 명언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a의 x제곱을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지금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얘는 쓰고 가세요. 이건 쓰고 가는 거야. 자, 쓰고 가시고, 근데 만약에 로그 a의 x라는 걸 치환하면 이쪽 그냥 t라고 치환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편안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얘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능에 나오면 그 교수의 약간 인격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게 다 양수잖아요. 그럼 무슨 기하를 사용할 수 있죠? 산술기하.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로 누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d, i, y 같은 이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쓰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 이러면서 그죠? 산술기하라고 쓰면서 2점이 날아가는 거죠. 얘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될 것만 같은데 얘가 양수인데 얘는 무슨 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권증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미치겠네. 자, 아니 야 이거 양수고 얘 양수인데 여기 무슨 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산술기하의 가장 잠깐만, 산술기하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우리 엄청 중요한 평균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술기하 평균 알아요? 물어봐야지. 산술기하 평균 알아요? 나한테 왜 물어봐 이 자식아?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죠? 자, 산술기하 그래 하자. 그래, 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자,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왜 너무 좀 심심하잖아? 산술기하 평균이 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죠? 산술기하 평균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건 내가 막 처음에 막 그 정수 문제 찍으라고 했을 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실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야. 그래서 그게 아닌 게 허수였고, 사실 우리가 이제 허수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듭 제곱근 때 빼고 볼 일이 없으니까 크게 안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이런 거다. 만약에 A가 양수래, 그다음 B도 양수래,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만족해. 얘는 always야. 항상 만족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루트 A라고 쓸게요. 제곱하면 A 아니야? 제곱하면 양수죠. 얘는 제곱하면 양수니까 루트 A는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을까? 실로 시작되고 수로 끝나는 거야. 실수죠. 그럼 루트 B도 오늘부터 응용의 천재니까 루트 B도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을까?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뭐 해도 실수일까? 빼도 실수죠. 돼요? 내가 예전엔 이거 맨날 이거 제곱하면 뭐야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막 되게 앵무새처럼 실수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봐봐. 실수 빼기 실수가 무슨 수죠? 실수죠. 근데 걔를 무슨 곱했어요? 제곱했죠. 그럼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항상 언제나 똑같이 0보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크거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 되고, 이쪽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배 루트 무슨 b예요? ab가 되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크거나 나올 수밖에 없대요. 돼요? 그래서 이게 산술기하예요. 이걸 넘겨서 이거 하면 되는데 식만 보면 a 더하기 b가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이랬거든요. 그냥 양수 두 개의 합이야. 어떤 게 나오든 상관없어. 양수 두 개의 합이야. 양수 두 개의 합은 항상이야.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두르고. 뭔가 약간 딱 그 입에 감기지 않니? 두르고.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미안해요. 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잖아. 그죠? 두르고비야. 은근 이게 바로 나온다? 시험 볼 때 바로 나와. 진짜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산술기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 그럼 그때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 내신은 아니라서 다행인데 무슨 성립 조건이 겁나 중요한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오지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보통 최소값이 될 때거든요. 최대값이 되거나.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약간 얘가 나왔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제곱해서 0 될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지 않니? 그럼 이게 두 개 양수 두 개 더했을 때 그게 여기 등호가 될 거면 등호 성립할 거면 이 두 개가 뭐 할 때란 얘기야? 같을 때요. 같을 때야 그냥. 왜? 얘랑 똑같아야 0 되니까. 되니?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 콜 B일 때 성립한다. 이 등호가 이때 성립한다. A 콜 B일 때. 그러면 얘는 뭐냐면 두 개 합한 거 똑같은 거 두 개 합한 게 2배 루트 곱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A 콜 B일 때. 이게 등호 성립 조건. 등성조.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양수를 두 개를 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를 더한 거니까 얘는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다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냥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치환하면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그냥 쓰시면 되고 이쪽은 2 이상인데 얘도 그냥 쓸 거면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T로 치환하면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치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봐봐라. 자, 그 53번 있죠? 53번을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고일 수학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고일 수학. 자, 고일 수학이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시간 지날 텐데 큰일 났네. 자, 고일 수학 이거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근의 분리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들어봤죠? 기억하니?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잖아. 얘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 국민투표할 수도 없고 그죠? 근의 분리를 알면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근의 분리 기억해요? 친구야? 예. 근의 분리 기억하니? 한 번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수능을 보는 그거라며 그죠? 혹시 근의 분리 기억해요? 대충 기억나는데 뭔가 정확히 모르겠죠. 그죠?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딱 보는데 근의 분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지수로고 방정식은 그냥 이 내용이 끝이야. 통일시키면 끝인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방정식의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근의 분리라는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 거고, 그렇다는 건 첫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이쪽은 두 근 모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양수, 양하고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양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쪽은 두 근 모두 음수야. 두 근 모두 음수야. 음수.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한 근은 양수고 한 근 양수, 한 근 음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패턴 두 번째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근 모두 뭐 A보다 크다. 예. 좀 심심하니까 저기예요? 저기요? 또 땡기는 알파벳인 이유는? 땡기는 알파벳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돼요. C요? C. 네. 해치지 않아요, 얘. 그죠? 그지? 자, C 이렇게 두 근이 모두 C보다 크다. C보다 크다.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C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이쪽은 C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서 접근하는 거야. 식으로 근의 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러니까 한 번쯤
오늘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네. 뒤로 보자. d.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얘는 사실 별게 없어요. 이거 별게 없어서 두근이 양수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계수를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자, 그래. 언제까지 그죠? 너네가 이제 그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근 모두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두근을 합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렇잖아. 그럼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쪽은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도 양수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알파 베타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어쨌든 두근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겁니다. 판별식 두근이니까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두근이 있긴 있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판별식, 여기 두 번째 두근의 합, 여기 세 번째 여기 두근의 곱, 이 세 개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세 개를 가지고. 그래서 두근이라는,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기분이 나쁘시면 돼요. 찍찍찍 이러면 돼요. 두근 모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찍찍찍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세 개를 몽땅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개를 몽땅 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근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 나왔습니다. 두근이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삽질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쪽은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판별식이야. 그다음 두 번째 음수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두근 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거죠. 그죠?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등급대를 떠나서 얘는 필수야. 요즘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할 거야 아마 모든 수업에서. 자, 그러면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라는 건 개꿀인 게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죠? 야, 두근 서로 다르겠네.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근데 누구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를 거고요. 근데 세 번째를 봤을 때 이쪽은 한근은 양수 한근 음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일 거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야. 그건데, 자, 근데 봐봐라. 저기 얘들아 식곤증 화이팅. 저기요, 자, 머리털 쥐어뜯어야 돼 오늘. 야, 이러면서 그죠? 화이팅. 자, 봐봐. 여기는 이제 이거야.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거든요.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건 a분의 c다. 그게 0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되거든요.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건 a랑 c랑 무슨 부호예요? 다른 부호죠. 그럼 a 곱하기 c도 0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근데 여기도 0보다 무조건 뭐가 나왔을까? 크거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라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이거 하나면 끝이야. 돼요? 모두가 없으니까 개꿀인 거야. 역시 세상은 이기적이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는데 진짜야. 문제 풀 때 뭔가 모두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기분 나빠하시면 돼요. 그죠? 선빡침. 그죠? 선빡침. 모두란 말이 나온다. 모두 뭘 만족해라. 그러면 그냥 빡치시면 돼요. 세 개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뭔가 다르다고 보면 돼. 그게 여기서 마찬가지야. 모두 빡쳐야. 빡침. 너무 유치하니?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나왔으니까 세 개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D가 존재한다. 두근 사이에. 그럼 얘는 모두란 말이 안 나왔으니까 얘는 이기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사실 이거를 웬만하면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로. 그래서 무조건 제발 근의 분리는 제발 이쪽은 그래프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제발 생각합니다. 그래프랑 연관, 그러니까 그래프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y는 얘라는 그래프하고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관계. y는 얘라는 그래프. 그래서 내가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 내 미리 얘기하는 이건 내게 아닌데 근의 분리 얘기할 때 맨날 내가 다른 학원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했더니 판축함! 이러시는 거야. 판축함. 그죠? 내 거 아니야 이건 얘들아? 비웃지 마. 이건 억울하다 그죠? 그치? 이건 억울해. 자, 일반화 시키면 그냥 얘는 이건 판축함입니다. 판축함. 이게 괜찮은 것 같아. 판축함이야. 근해 분리. 야, 이거 고일 거야 얘들아. 이거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그죠? 이거 내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문제 풀 때 분명히 막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든지 딴 데서 매번 나올 수 있어요. 삼각함수도 얘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알아야 돼 이거. 알겠죠? 자, 판축함이야. 이 세 가지가 판축함 같은 느낌이라고. 판축함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두 근이 모두 D보다 크대.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만약에 A가 양수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가 근이 되는 거고요. 두 근 모두 D보다 크니까 얘가 D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이 이거 두 개니까 X값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A라고 할까 이렇게? 첫 번째는 판별식이야. 판축함에서 판별식.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얘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거야. 자,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뚫고 지나가는 게 존재해야 되니까 이쪽은 얘가 이런 식이고 최소한 겹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 나오면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괄호를 치겠지만 그게 아닐 땐 그냥 이렇게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는 축의 방정식이 D가 여기 있으니까 두 근에 여기 이쪽에 딱 가운데에 축이 있어. 축. 그럼 여기는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D보다 크시면 돼요. 두 근이 모두 크니까 축도 D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이 D보다 크다. 그 다음에 C 함수값인데 나와 있는 여기 값은 D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D를 대입했을 때 얘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쪽을 fx라고 뒀을 때 얘를 fx라고 뒀을 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자 f d가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판축함이야. 얘는 꼭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왜냐면 이건 모든 단원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면 좀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세요. 왜냐면 되게 짜증 나거든요. 근데 해두면 진짜 도움이 될 거니까 제발. 내가 지금 지수로그 함수를 하고 있지만 원래 오늘 이거 할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야 53번도 못 푼다?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53번도 못 풀어 애들. 52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인데 뭐네 하면 우리 판별식밖에 안 쓴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그거 안 틀리게 해줄게요.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야.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두 근 모두 이번엔 D보다 작대. 그럼 이번에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얘가 D가 되니까 이번엔 축이 D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축은 D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D보다 작고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값 여기다 D를 대입하면 0보다 큰 양수가 되기 때문에 FD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똑같이 세 개씩 되는데 두 근 사이에 D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근이 있는데 이 사이에 D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죠. 돼요? 그럼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아마 뭔가 나올 거야. 양수도 음수도 나오면 D가 존재하니까 얘가 fx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 아니 근데 그냥 fd가 0보다 뭐하면 끝이에요? 작으면 끝이야. 그럼 애초에 얘가 뚫고 지나가는 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이거 자체가 최고점에서 양수면 돼요? 그렇잖아. 0보다 작은 거니까 그게 있을 거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깜찍하게 이렇게만 갈 수 있겠니? 안 뚫고 지나가잖아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죠? 어쨌든 뚫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다니까. 이 밑에 있으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서로 다른 조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게 끝이야. FT가 0보다 작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좀 약간 기분 나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기억할 때 판축함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양수, 음수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요게 식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야. 식으로서 접근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53번. 53.
그러니까 여기 배운 거에 약간 총집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지수 방정식 5의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쪽은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거 이퀄 0이, 이거 이퀄 0이, 이쪽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이라고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0보다 크다라고 쓰고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절대로 우리 마인드는 그거야. 우리는 생각보다 미개하다는 게 여기 마인드거든. 기본적인 마인드.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은 절대 우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은 못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못 풀어. 자, 못 푸니까 5의 x제곱이라는 걸 뭐라고 치환할 거죠? p라고 치환할 거야. 그죠? 그건데 그럼 0보다 크다라고 저 얼굴 길쭉한 인간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라고 해도 안 돼. 왜? 무슨 근이랬어요? 양의 실근이랬죠. 그럼 얘는 0보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0보다 뭐한 것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큰 것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쪽이 여기다 0 대입하면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 값이 뭐보다 크다가 돼야 돼. 1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되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 이퀄 0인데 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근, 모, 두. 이쪽은 1보다 큰 거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바꿨더니 이게 나왔는데 치환해서 양근이 될 거면 얘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여기 두 개의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두 근 모두 1보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크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서로 다르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은 2분의 5예요. 2분의 5. 마이너스 2의 2분의 b니까 걔는 그게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1보다 큰 두 근이 나오래 이거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2분의 5가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얘는 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이 여기다 1 대입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이야기예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면 끝이니까 얘 필요 없고 어차피 무조건 만족하니까 그럼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쓰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이게 식으로 푸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니네가 안 그래도 짜증나서 지금 거의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 또 짜증나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방부등식의 형태에서 이쪽은 그러니까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하시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해놓고 플러스 k 이퀄 0이 이쪽은 서로 다른 1보다 큰 근이에요. 1보다 큰 두 근. 이거를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쵸? 1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1보다 큰 범위에서. 자, 그러면 애초에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5t라고 쓰고요. 이걸 무슨 넣어서 k라고 써요? 마이너스 k라고 쓰시면 돼요. 되니? 제발 이거 하고 가야 돼 얘들아. 왜냐면 방법론을 많이 주는 거잖아 얘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 관계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쪽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긴 0이고 이쪽은 5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보다 큰 두근을 가지라는 얘기야. 1보다 큰 두근이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1이 있겠지. 1보다 큰 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이 0하고 5였으니까 이만큼 축이 2분의 5였거든요. 돼요? 그럼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요. 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4고요. 여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25. 돼요?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몇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두 실근이죠. 되니?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너스 K였죠?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K면 끝날 거라 할게요.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K의 범위가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 뭐하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K 값의 범위가 뭐다? 여기는 4부터 시작해서 4분의 25 사이가 되는 거야. 돼요? 그냥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다 외우기 싫다. 그럼 일반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이걸로 풀려요. 이게 좀 더 간단할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로 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걸로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이게 지수로그 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좀 알아두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근의 개수네 뭐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무조건 판별식이 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된다. 근의 개수 있죠. 근의 개수 판별할 때 자 아마 2차 방정식의 경우일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은 제한 범위야. 제한 범위. 이게 없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한 범위가 있을 때인데 제발 얘는 그냥 판별식을 써도 돼요. 판별식을 쓰시고요. 근데 제한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조 수단일 거지. 얘는 뭐냐면 그냥 그래프로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얘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이게 고일 겁니다. 고일 거랑 연관되는 거. 이게 되게 실전 고일 거야. 실전 고일 거. 고일 거를 무조건 처음부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일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적용돼서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잘 나오는 형태가 지수로그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게 문제를 되게 엄청나게 힘들게 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요. 하나 더 하고 좀 쉴게요. 하나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빠르게 풀고 이제 지수 부등식 하고요. 그 다음 삼각비. 차라리 삼각함수가 나을 거야. 차라리 진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근의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근의 분리를 그래프로 푸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걸 졸다 놓쳤다 그럼 다시 보기라도 하셔야 돼요. 만약 없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얘 꼭 중요한 거야.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54번 다시 가봅시다. 54번 다시 가보자. 54번.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니시 3인 로그를 씌워서 로그 3의 x의 제곱을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는 이거 이퀄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은 3 플러스 3 로그 3의 x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니 당연히 휴먼이면 야 몰라도 알겠다. 이거 뭘로 치환해요? 뒤로 치환하겠지. 그럼 아까 저 얼굴 길쭉한 놈이 이거 로그는 그냥 써도 된댔어. 이렇게 쓰는 거죠. 돼요? t제곱 이퀄 3 플러스 3t. 자 봐봐.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돼요? 그럼 또 있지. 두근 나왔다. 그래 좀 쓸만하네. 얼굴 길쭉이 그죠? 자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계수를 쓰는 순간 또 망한 거야. 그럼 또 저주하겠죠. 얼굴 길쭉이면 짜증난다 이러면서 그죠? 자 이것도 얘만 알면 되거든요. 진짜 최대한 그거 뭐지? 좀 쓸데없는 거 알아도 되니까 봐봐. 우리가 원하는 두근이라는 건 x일 때 근이 알파랑 x일 때 근이 베타인 거고 그게 알파랑 베타인 거야. 제발. 자,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근계수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를 무슨 환을 하죠? 치환을 해서 우리가 알고 형태로 바꾼 거잖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나는 로그 3의 x를 뭐라고 치환했으니까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의 정체는 이거야. t의 정체는 얘라고. 그러면 얘를 바꿨을 때 t제곱 빼기 3t 풀 빼기 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이때는 무슨 계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계수를 쓸 수 있다는 게 두근거리는 마음이죠. 자 근데 x가 아니야. t야. 그러면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자 그럼 t일 때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베타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돼요? 이거로만 하면 그러면 근계수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걸 원할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두 근을 곱해야 될까 아니면 합해야 될까? 더해야겠죠. 돼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t였을 때 치환했을 때 두 근의 합이 우리가 원래 했을 때 두 근의 곱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되니? 그럼 두 근의 합이니까 그럼 얘는 이거죠.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두 근의 합이고요. 그게 예분의 연장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쪽이 뭐 나온다? 3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되고 그게 3이 될 거란 얘기니까 이거 T가만 돌리라 그랬잖아. 얼쑤 이렇게. 그럼 3의 몇 제곱이야? 3승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쓰게 하려고. 그래서 자 이쪽은 그 지수로그 방부등 지수로그 방정식 여기서 이걸 하는 게 나올 거야.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이 나오면 이쪽은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모와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가 있을 거고요. 계수의 관계에 이걸 쓸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는 약간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지수의 형태와 로그의 형태로 나눌 거고요. 그랬을 때 보통 지수의 형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해요. 두 근의 합. 이쪽은 두 근의 곱을 구할 때. 두 근의 곱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그냥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치환했을 때 두 근의 곱을 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자, 이쪽은 치환했을 때 이쪽은 두 근의 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왜? 아니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면 얘를 a의 x제곱이라는 걸 t라고 추론할 거면 t일 때 근은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될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해야 a 알파승 곱하기 a 베타승을 해야 그래야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얘를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 얘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된다고. 이것만. 그럼 굳이 얘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꼭 그 한 자릿수 번호 아니면 끽해봤자 한 10번 정도? 한 9번? 그쯤에 나오는 그런 문제일 거거든 아마? 9번, 10번 정도?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거의 실전용이에요. 실전용.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약간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근의 분리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걔는 그냥 그래프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얘는 그냥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치환하면 뭔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4번을 풀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웬만큼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웬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57번으로 나오는 거죠. 57번. 얘도 6월 평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58번도 모든 실근의 뭐 얘는 합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합을 구하라는 건 아마 얘는 약간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무조건 근계수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는 그냥 두 실근의 합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거면 그냥 두 근의 그냥 대놓고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문제를 볼 때 좀 구별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뭐 적어두시든 뭐 하시든 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진짜 자주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연유로 그거 있죠? 몇 개만 좀 더 보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지수로고 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각함수 바로 넘어갈게요. 삼각 B랑 좀 하고 나서 할 거예요. 자 59번
아니 진짜 나는 이거를 니네가 되게 잘 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애들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3점짜리지만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9의 x제곱 그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승이고요. 그다음 이쪽은 플러스 3k 이퀄 0입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으면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지금 수업하는 거로 다 풀 수 있어. 지금 얘는 서로 다른 주식은이래. 나는 진짜 이것만 하면 좋겠어. 이거 보고 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이랑 판별식 쓰는 순간 애매해진다는 얘기죠. 인생을 도박에 걸 수는 없잖아. 그죠? 코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x제곱이라는 걸 t라고 치환하면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몇 k가 되는 거야. 3k 이퀄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단 0보다 커지는 거죠. 그럼 무슨 범위가 생겼다는 얘기야? 제한 범위가 생긴 거죠. 그럼 얘는 그 순간 절대로 그냥 판별식으로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거를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야. 너네가 알 거야. 작년에 그거 보면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쫄지 마시고 0보다 큰 것만 보시면 되고요. 제발 그래프로 가자. 그럼 방부등식은 무조건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9t 하고요. 이퀄 마이너스 3k라고 두는 게 나는 제일 그냥 깔끔해 보여요. 왜냐면 얘를 정확히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0하고 9를 뚫고 가는 게 있을 거고 여기 0이고 이쪽 둘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큰 거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빵꾸를 뚫어놓으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럼 그냥 여기다 2분의 9라고 쓰세요. 이게 제일 작겠지 이게. 그럼 2분의 9 집어넣으니까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8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남는 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81이겠죠. 그럼 끝났어요. 근 두 개 나오면 끝나요. 마이너스 3k랑 두 개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그냥 여기를 싹 뚫고 지나면 돼요. 그럼 그냥 여기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4분의 81보다 크면 끝날 거란 이야기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나눠버리니까 k는 이쪽은 0보다 크고 4분의 27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k 값의 범위입니다. 그게 끝이야. 그래서 요거를 좀 풀 수 있으면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판별식 쓰고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얘는 답이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뭐 3점일 수도 있고 4점일 수도 있는데 아마 쉬운 3점까지는 아닐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근데 그걸 놓칠 수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은 되게 거의 실전적으로 얘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번? 여기 요즘 나온 거네요. 그죠? 63번. 그거 보고 좀 쉴게요. 63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x n승이 8이다. x n승 8. 마이너스 8 곱하기 이쪽은 x 2n승 마이너스 8입니다. x 2n승 마이너스 8. 이거의 곱이 요즘은 또 이런 거네요. 곱이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뭐냐면 뭐 n의 값을 구하라. n의 값. n의 값을 구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래요? 풀어보자 이거는. 뭔가 졸리기도 할 테니까 좀 풀어보시고 이거 풀고 좀 쉴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63번. 그러니까 이거겠죠? x n승이 8 되는 그 x 값이고요. x 2n승이 8 되는 x 값이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일까요? 짝수죠. 그럼 짝수번 곱해서 8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짝수 제곱근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 그럼 얘는 몇 개 나올까? 2개 나오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무슨 넣었을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얘는 2n 제곱근 8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면 얘는 뿔마라고 쓰고 얘는 8의 2n분의 1승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n제곱근 8이 될 거긴 한데 얘가 무슨 수일 수 있죠? 짝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을까? 홀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게 모든 수의 곱이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그럼 얘가 홀수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올까? 한 개밖에 안 나올까? 근데 얘가 이쪽이 양수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까?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무슨 수였으면? 짝수면 얘도 플러스 무슨 너스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걸 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다 곱하면 무슨 너스가 나올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무슨 너스 하래야? 마이너스 하래야. 그럼 당연히 이쪽은 n이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얘는 그냥 플러스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은 8의 n분의 1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거 플러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이거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겁니다. 8의 2n분의 1승 곱하기 8의 2n분의 1승의 마이너스 하고요. 곱하기 8의 n분의 1승일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지수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8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은 2n분의 1 더하기 2n분의 1 더하기 2n분의 2니까 이쪽은 2n분의 4는 2n분의 4. 여기서 얘가 n분의 2가 될 거고요.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돼. 비슷하게. 그럼 어차피 얘도 플러스 플러스 바뀌시면 되고요. 그냥 부 지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말하면 8의 n분의 2승과 이쪽은 4가 똑같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의 3승이 8이니까 2의 n분의 6승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2의 그냥 제곱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얘랑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생각보다 이것도 못 풀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어떤 개념을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 그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랬을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플러스만 나올 것이냐 그게 지수로그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히 보셔야 됐을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부등식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B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니까 삼각 B는 중3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